당신은 지금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혹시 거울 속 자신에게 늘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노출됩니다. 그 평가는 때로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외부의 평가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건 바로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솔직한 대답이야말로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면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오늘은 비판적인 자기평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단단한 힘을 선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점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당신 본연의 빛나는 가치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 안의 거울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 거울 속에는 당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무한한 잠재력과 사랑스러운 모습이 가득할 테니까요. 서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당신을 사랑하는 여정은 당신이 지금껏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스스로에게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너무 완벽한 모습만을 추구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크게 자책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과 압박감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외면하고 그 결과 내면의 갈등과 괴로움을 감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욕구일 수 있지만 그 완벽함이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불완전함 속에서 의미를 찾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강점이나 성공적인 면모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약점, 실수, 그리고 상처까지도 기꺼이 포용하고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사랑은 당신의 모든 면을 조건 없이 수용하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당신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자기 사랑의 힘을 깨우고 그 힘을 통해 당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9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9가지 방법은 당신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을 찾아가는 여정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각 방법들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외부의 흔들림에도 단단히 설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인식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을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유독 비판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혹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나요? 어떤 감정들이 당신을 흔들고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히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답해보는 용기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이고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을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마치 극장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혹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지켜보듯이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스스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며 특정 상황에서 특정 감정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모든 변화와 치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해는 용서의 시작이고, 용서는 궁극적으로 자기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존재와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지 재구성입니다. 비판적인 자기평가는 종종 우리의 머릿속에 뿌리내린 왜곡된 생각과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실패해라는 극단적이고 일반화된 생각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당신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연습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또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배움의 기회야와 같이 생각의 전환을 의식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점차 익숙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의 회로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인내심을 가지고 길들이듯이 당신의 생각 또한 당신의 통제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기 연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으면서도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비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했을 때 당신은 어떤 말을 건네주나요? 아마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해심 가득한 말을 해줄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그와 똑같은 친절과 깊은 이해심을 베풀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실수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기꺼이 포용하는 마음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마치 아픈 아이를 보듬고 위로하듯이 당신 안에 있는 상처받은 자신, 실수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수고했어, 괜찮아라고 속삭여주세요.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가장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당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강화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성공 경험 기록입니다. 비판적인 자기 평가는 종종 당신의 능력과 가치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당신의 성과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당신이 과거에 이루었던 크고 작은 성공, 경험들을 꾸준히 기록해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거창하고 대단한 업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었던 경험,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했던 경험, 혹은 단순히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잘 마무리했던 경험 등 모든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기록합니다. 일기장에 쓰거나 스마트폰 메모 앱에 저장하거나 당신만의 성공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힘들고 좌절감이 밀려올 때마다 이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으며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생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기록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는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멋진 사람이며 당신의 삶은 이미 수많은 성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목표 설정 및 달성입니다. 자신감을 높이고 비판적인 자기 평가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는 작고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하나씩 꾸준히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목표보다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하기, 하루 한 번 좋아하는 음악 감상하기, 칭찬 일기 쓰기와 같은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목표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 경험들이 꾸준히 쌓여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높이고 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형성할 것입니다.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나듯이 당신의 작은 성공들이 모여 당신을 더 큰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이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달성하는 것보다 꾸준히 시도하고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매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경계 설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건강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감정, 시간, 그리고 에너지는 매우 소중하고 한정된 자원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대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거나 필요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이상은 지금 제게 좀 어려워요와 같이 솔직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한계를 표현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행동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무방비하게 열려 있어야 할 공간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내어주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방입니다. 이 방의 문은 오직 당신만이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며 결과적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비판적인 자기평가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후회,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걱정에 묶여 있을 때 더욱 심화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당신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불확실한 영역입니다. 당신이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이 순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마음 챙김 명상이나 심호흡, 오감을 활용한 활동 좋아하는 음악 감상, 맛있는 음식 천천히 음미하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등을 통해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불필요한 자기 비판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당신의 삶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때 당신의 내면은 비로소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혼자서 비판적인 자기 평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전문가는 당신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당신의 고유한 특성과 필요에 맞는 효과적인 극복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상담은 결코 당신이 약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용기 있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당신은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면의 숨겨진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랜 기간 축적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나 트라우마가 자기 비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개입은 더욱 효과적인 치유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9번째 방법은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부당하게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은 우리를 더욱 작고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유한 삶의 속도, 배경, 재능, 그리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결국 불필요한 좌절감과 시기심, 그리고 자기 비판을 낳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걷는 유일한 존재이며 당신의 삶은 누구의 삶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기보다는 당신이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당신만의 독특한 색깔과 개성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특별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만의 빛깔로 세상을 채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당신의 모습입니다. 비교는 기쁨을 앗아가고 불행을 낳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내 안의 거울, 비판적 자기평가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아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그 어떤 외부의 평가나 조건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9가지 방법들이 당신이 조금 더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포용할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 안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다정하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합니다. 이 사랑과 믿음의 말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당신 안에 자기 사랑이라는 가장 소중한 씨앗을 심어보세요. 이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튼튼하게 자라나 당신의 삶을 온전히 밝혀주고 당신의 내면을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처럼 대하고 아낌없이 사랑해주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 놀랍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변화를 시작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 자신을 위한 작은 사랑의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좋아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스스로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깊은 용기, 그리고 자기 사랑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다면 천천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자기 사랑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읽고 마음으로 깊이 새기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늘 당신을 응원합니다. 평온한 한 주 보내세요.